홍콩 시위대가 그제에 이어서 어제 또다시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하면서 이틀째 공항이 폐쇄되는 등 홍콩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서 촉발된 홍콩 사태가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화되고 있는데요. 홍콩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홍콩 사태가 지금 3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공항이 경찰과 시위대로 뒤섞여서 아수라장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에 잠깐 공항이 정상화되는 듯하다가 다시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죠. 예, 듣기로는 10시간쯤 정상화됐다가 다시 폐쇄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홍콩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고 하죠. 모든 해외 유수의 은행들이 혹은 유수의 투자 기업들이 홍콩에 다 있고요. 그다음 중국의 관점에서 홍콩이 굉장히 중요한데 홍콩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다루는 흔히 말하는 항구 혹은 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홍콩이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이 사태를 발단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생길까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섞여 있으면서 이러한 홍콩의 이제 공항 점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홍콩 시위 사태를 촉발시킨 게 바로 범죄인 송환법 때문인데 이 범죄인 송환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범죄인 송환법이 제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범죄인 홍콩과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홍콩에 왔다고 해도 원래는 범죄 협약이 없어서 중국으로 송환이 안 되지만 이제는 중국으로 송환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송환 자체도 문제지만 이 송환의 결정을 행정부 흔히 말하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행정부, 보통은 모든 이런 것들은 사법부,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이렇게 법안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행정부 임의로 이제 송환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이런 법안을 철폐해라. 가 하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캐리람, 홍콩의 행정장관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일 높은 사람이죠. 홍콩의 실질적으로 제일 행정적으로 높은 사람인데 네. 이 친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사람이 퇴진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중국에서 군대로 진압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무력 진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흔히 말해서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가능성은 낮지만 네. 아예 배제할 수는 없고 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확률이 낮은 이유는 홍콩이란 나라가 기본적으로는 일국 양제 그러니까 결국은 조차 조약이 끝나면서 2047년까지는 일국 양제 시스템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중국이지만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은 중국 본국하고는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여파가 있기 때문에 중국군이 함부로 천안문 사태는 중국 안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쉽게 개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태를 악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막은 경험이 있는데 네. 이 홍콩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 자체가 베이징이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일국 양제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낮지만 지금 사태가 악화되면은 중국군이 당연히 참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국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벌써 진압이 됐겠죠.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금융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랙스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사태가 결국은 미중 무역 갈등과 연결이 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예. 결국은 홍콩이란 곳이 세계 흔히 말하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인데다가 중국의 외환을 다루는 그런 경제적인 중심.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여러 국가들 결국은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홍콩, 뉴욕, 런던 이런 식으로 크게 블록을 나눠서
지사들 놓고 있는데 예. 이 경제적인 중요성이 워낙 큰데다가 여기서 이제 지금 공항 사태까지 공항의 사태와 같이 자꾸 시위나 소요가 계속되면은 결국 투자 기업들이 나가야 될 거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금융 허브 자체가 하나가 붕괴가 되고 이 금융 허브가 어디 딴 데로 또 이전을 해야 되고 중국은 외환을 거래하는 창구가 잃게 되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에서 어떤 촉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경제 자체, 그러니까 홍콩이 아시아 경제, 아시아 금융시장에 가진 위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이 홍콩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또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콩 달러 체제는 좀 특이한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패그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환율의 상한과 하한이 딱 결정이 돼 있어서 움직이는 네. 것이죠. 지금 홍콩 달러가 미국 1달러당 한 7.84, 7.85 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말은 거의 상한. 홍콩의 통화 가치가 최하치란 얘기죠. 네.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금 뭐 진행이 잘못된다면 이 패그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서로 홍콩의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8, 9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의 외환 거래가 지금 홍콩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또 홍콩의 지정학 사태가 안 좋아지고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은 어떻게 본다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7.5위안, 8위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7.5위안, 8위안까지 갈 가능성 굉장히 낮고요. 네. 이 7.5위안, 8위안은 어떤 수준이냐면 미국이 지금 어제 뭐 관세를 다시 유예한다고 얘기했지만 관세를 무력화시킨다 그러죠. 가격을 낮춰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이라 이건 전쟁을 진짜 하겠다. 진짜 하겠다라는 수준이라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위안화란 것이 중국의 어느 정도 물론 뭐 통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렇게까지 높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8위안 이렇게 되면은 1달러당 8위안 되면은 진짜 무역 전쟁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봐도 거의 무방할 것입니다. 네. 네, 이제 홍콩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흔들렸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렇게 좀 원달러 환율 향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최근에 2017년, 2016년부터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위안화 가치가 미중 무역 갈등 혹은 홍콩에 있어서 촉매된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에 따라서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안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만약 중국이 지금 위안화 가치를 7.3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무역 갈등 등에 따라서 한 5%, 지금보다 한 5% 정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가치를 5% 정도 절하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만약 중국 위안화가 절하된다면 한국 원화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절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1250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홍콩 사태와 또 미중 갈등까지 겹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뭐 굉장히 높다고 봐야겠죠. 지금 9월에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금리를 0.25% 더 낮출 것이다. 한 70%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추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가 될 거니까 금리를 더 낮춰서 거의 제로 금리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제로 금리에서 양적 완화를 해서 결국은 경제 성장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로 금리까지 다시 낮춰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낮추고 미국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무역 수지 혹은 재정 전반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